기다리던 몽테뉴의 에세죠. 흔히 수상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에세입니다. 미셸 에켐 드 몽테뉴로 되어 있죠. 미셸이라는 이름, 그 말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에세인데 여기서 이제 에세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고 다행히 작년에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참 번역본이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참 읽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책도 좀 좋아졌고요.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책. 그 에세이는 뭐냐면 에세이는 몽테뉴가 만든 맹사죠. 그러니까 시험하다, 경험해보다, 처음 해보다는 뜻을 가진 에세이라는 동사에서 몽테뉴가 만든 맹사인데 오늘날 에세이의 원행이죠. 에세이라는 게. 몽테뉴 주요 연보를 보면은 보르도 시장의 아들과 유태인 어머니, 보르도 시장과 유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데 이 사람 원래 귀족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할아버지 정조부죠. 정조부가 그 무역을 통해서 그 몽테뉴의 성과 영지를 사들임으로써 제3계급이 약진한 그런 경우들. 라틴어 교육을 받았고 24세 고등부분 복강을 하고 자기 인생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라 보이시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자기도 나이가 좀 많죠. 58년에요. 1558년에 30세에 라 보이시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3살 위라고 그랬죠. 아까 35세에는 또 아버지가 사망하고요. 68년, 1568년에 그 다음에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딸이 사망합니다. 1570년. 그 다음 본인은 아마 요 사이쯤 되지 않을까 하는데 1569년경 낙마 사고를 일으켜서 가사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죽음이 우리의 멱살을 쥐고 있는 듯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그 내용은 이 사람의 근친의 죽음, 자기의 그 가사 상태 경험, 그러고 그 프랑스 내전의 그 신교도와 구교도의 싸움인 위그노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죽음을 가까이 접하고 경험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몽테뉴의 평생에 걸친 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죠. 1569년에 아버지의 그 명으로 레몽 스봉의 신학서 자연신학을 출간하고 1570년 라보에시 논문들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38세에 되는 1571년에 법관직을 사직하고 몽테뉴 성으로 은퇴합니다. 그래서 54개 되는 라틴어 격언이 있는데 마지막 격언이 프랑스어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 깨세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세를 집필을 시작합니다. 54개의 라틴어 격언이 있다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격언을 적어놨다는 거죠. 거기에 명토성에다가 마지막 격언이 이 격언이란 말이죠. 프랑스어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 오, 괜찮다. 자기가 막 격언을 마지막 깨세제 이렇게 깨세제. 한글로 아는가? 아마 제가 깨세제인가 모르겠다. S가 문금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깨세제 깨세제인가. 에세이에 제제. 그다음에 1580년 에세 초판이 발간이 되고. 나 이래도 불을 부정목인데 한 개도 모르겠다. 난 고등학교 때 굴을 배웠는데 그 굴을 배운 그 감으로 지금 대충 발음을 했을 뿐이에요. 부정복 자발적 은둔 생활을 벗어나서 여행을 가는데 물론 정치 중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르도 시장을 1581년에서 85년 사이에 경험을 하고 신장 결석이 걸렸는데요. 온천스 돌아오는 길에 보르도 시장을 맡게 되죠. 그래서 근데 패스트 유행이 돼가지고 또 돌아다닙니다. 또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에세 내용을 추가하죠. 그러니까 5판까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마지막 판 1588년 보르도판, 보르도본이라고 그러고 이게 두서가 없어요. 이제 주제가 107개입니다. 107가지의 다양한 제목으로 이렇게 책을 서술하게 되고요.
계속 이제 추가되기도 하고 뭐 조금 변형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죠. 1592년에 후두암으로 사망합니다. 59세로. 16세기 좀 많이 살잖아. 그 당시로는 그냥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겠죠. 뭐 단표도 70까지 산다고. 70에. 그러네. 그게 그 성경에서 이렇다 할 그 인간의 수명을 적어 놓은 게 없대요. 그런데 얼핏 성경 한 기절에 70이라는 기절이 있어서 단테가 그걸 활용했을 뿐이지 그런 뭐 인간의 수명이 70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나 봐요. 16세기는 변혁의 시기였고요. 16세기 전반은 프랑스 르네상스가 개화됐고 이제 희망의 계절이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왕권의 강화로 중한 집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약화되는 것이죠. 영주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인문주의가 확산되고 그다음 종교 개혁이 루터가 일으킨 게 1507년이고요. 근데 16세기 후반은 인간성과 문명에 대한 환멸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건노 전쟁, 굉장히 좀 치산 전쟁이죠. 신국교도 간의 그런 전쟁입니다. 80년간 8차에 걸친 내전이 일어났고요. 패스트가 유행됐고 그런 환경이었고 내용을 보면 여기 처음 시작이 이것은 진솔한 책이다. 초판 서문 대신에 독자에게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를 탐구의 대상으로 보고 주체, 객체, 나를 구분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죠. 그래서 책이 대충 보면 이성의 한계를 이성적 방법으로 뭐 해결하고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한계 내에서 합류하고 누리고자 그랬고 이것은 세상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나중의 죽음의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뒤에 조금 언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종류의 책으로 애골소의 황당무계한 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세이의 8장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07가지의 다양한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짧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더 길어요. 고대 회의주의 사상이 부활됐다. 피론이죠. 피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좌우명으로 그러나 피론주의가 제안하는 무견해로 간섭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론 무견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관찰하여 기록한다고 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면 조금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판단 정지, 저는 판단 정지라는 말보다 판단 유보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은데 우리말로 보면 에포케라고 그러죠. 상태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환멸과 폭력의 시대를 살면서 몽테뉴는 인간의 비참, 세상의 비참을 넘어 세상 저편 또는 무덤 저 너머를 추구하지 않았다. 죽음이 삶의 목표라던 그가 초기에는 이런 생각했겠죠. 죽음은 삶의 끝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삶 자체가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요. 고삐 없이 말처럼 내달리는 영혼의 불안전성은 자신과 토론하는 영혼의 자유로운 운동성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읽어야 되는 책인가 봐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따 읽을까요? 지금 좀 충분히 나이 됐습니다. 또 머리. 저는 나이가 됐나 봐요. 나 그만 읽어야 되겠다. 제 보셨죠? 노트 막 쓰면서 너무 좋아서 쓰는 거 저는 다 보셨죠? 맞아요. 기다렸다 읽을까? 정말. 그래서 이 영양은 영한 것들. 당시 이용한 것들. 오, 정말. 이용한 것들. YB 올 어느 팀으로 사자 달렸나? 사자 아니잖아. 우리 아주 사자예요. 사자야? 우리 아주 사자예요. 교수님 그러시면 당시대의 많은 제가 밥은 살게요. 사자와 함께 놀다니. 웃겼어요. 이를 어떡하노? 밥은 살게요. 저는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모방작이 있었고 섹스피어는 식인종에 대한 소설을 읽고 템페스트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에세이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17세기 말 종교적 신념 가진 자들이 몽테뉴를 공격합니다. 파스칼은 죽음에 대한 신앙 없는 태도를 지적했고 이거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영향을 줬다는 거. 영향을 준 거죠. 이 책이 이 책이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래서 1640년, 1676년에 각각 스페인 로마 카톨릭에서 금수 목록에 올랐다는 거죠. 18세기 들어서 몽테규의 재발견,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세기 니체는 문화 상대주의와 간결하고 발랄한 회의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승리자라 부르며 승리자와 함께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개인주의 문학 형식의 창시자라고